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주말에도 약간 좀 추워졌네요. 그러니까 날씨가 좀 너를 띄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좀 지금보다 좀 더 따뜻했다가 화요일은 또 추워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BBC에서 어제 전한 결과로 인도에서 세계 최대로, 인도니까 인도의 인구나 이런 접종으로 본다면 세계 최대 규모로 현재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의료진들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기 시작을 했는데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우선 코비실드와 코백신이란 이름으로, 이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비실드와 바이오텍의 코백신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업이 만들어낸 백신에 대해서 우선 금요일 날 전국으로 배송을 했었고, 그리고 토요일인 어제 수백만 명이 한 번에 접종할 수 있는 용량을 전국 각지의 병원이나 학교나 대학, 커뮤니티 홀이나 주민센터나 결혼식장 이런 곳에다가 갖다 놓고 접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료 종사자 1000만 명 정도가 우선 대상자로 맞고 있고, 그 다음은 경찰, 군인 및 공무원, 그 다음은 50세 이상의 사람과 심각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50세 미만의 사람이 순서대로 이제 맞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순서대로 맞게 돼서 8월 초까지 3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게 효력에 대해서는 긴급 승인을 한 거기 때문에 3상이 완료되기 전 상태입니다. 때문에 백신이 안전하다는 그 증거 그 자체는 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테슬라 주식의 급등이 일론 머스크를 세계 1위의 부자로 만들어 놓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여러 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니켈과 리튬, 망간을 채굴하는 분야부터 정제하고 그걸 분리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로 바꾸내는, 그리고 배터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또 조립하고 여러 가지 전체 밸류체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CNN 비즈니스에서 언급한 펀드 중에 하나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로 인해서 테슬라 효과를 가장 광범위하게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의 전체를 대표하는 ETF를 꼽는다면 그게 이제 LIT ETF이기도 하죠. 그리고 LIT의 홀딩 비중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1위는 알버말, 2위는 감펑 리튬이고, 이 감펑 리튬은 리튬 채굴 방식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식으로 염전처럼 깔아놓는 그 브라인, 염호 방식과 광석, 미네랄 쪽과 클레이, 점토 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3개 정도로 나뉩니다. 크게 보면. 근데 보통은 이제 클레이는 그 점토 쪽은 굉장히 쉐어가 적기 때문에 사실 염호 방식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네랄 이쪽이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염호 방식의 리튬은 주로 알버말과 SQM이 꼽힙니다. 이 SQM은 여기 있죠. 큐미카라고 해서 있는데, 염호 방식의 리튬은 광석의 그 채굴 단가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진은 좋지만 채굴 방식의 토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약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게 일정 기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나 칠레 이런 쪽에서 주로 이 염호 방식의 마진도 높고 채산성도 높은 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렇게 전기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막 생산하는, 막 캐파를 늘려야 되는 시기에는 염호 방식은 캐파 증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특히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채굴 비용은 줄어들었으며, 특히 수산화 리튬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 염호 방식이 아니라 광석 방식으로 채굴된 그 리튬이 선호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감펑 리튬이 최근에 세계 최대의 수산화 리튬 제조사로서 수직 계열화하면서 입지를 굳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위로 가 있고, 3위인 미아디는 상용차부터 승용차, 그리고 배터리 생산부터 직접 하는 이런 기업이고, 4위는 테슬라, 5, 6, 7, 8, 9위까지가 전체 다 배터리 생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SQM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루에서 주로 염호 방식으로 마진 좋은 리튬 생산 기업입니다. 이렇게 LIT ETF가 배터리와 리튬 전반에 투자하고 있으면 생각해보면 전체가 테슬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알버말도 거의 비슷한 그래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고, 실제로 그것이 허들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배터리를 구하고,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갈 원자재를 구하고,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갈 수많은, 아무래도 스마트폰보다 10배 내지는 100배 많은 반도체와 원자재, 그리고 배터리 때문에 지금의 EV 혁명이 허들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튬은 특히 어떻게 보면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배터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엑스, 미래에셋이 인수했던 ETF죠. ETF 만드는 어떤 회사인데, 글로벌엑스의 기술 분야 애널리스트인 페드로 팔란드라니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광업 분야와 리튬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로 어떻게 지원되느냐 이런 것까지를 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공급망 전반의 기업들이 아직도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2030년까지 자동차 시장의 EV마켓 쉐어가 50%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이 대략 뭐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보통은 9천만 대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전기차가 무려 4,500만 대 정도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바라보는 전망이죠. 또한 전 세계에서 리튬 생산 시설을 보유한 미국의 알버말은 2021년에만 들어서도 벌써 25%가량 급증했고,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버말은 테슬라가 이번에 서플라이 체인을 내재화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미국 내에서 공급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니즈에 맞춰서 네바다의 미국 국내향 도메스틱 리튬 채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인 1월 12일이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1월 12일에 알버말이 테슬라의 정책에 맞춰서 2025년까지 네바다에 있는 실버피크에서 리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3천만 달러 정도에서 5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것을 계획을 발표했죠. 그리고 어떤 공급망 전반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별개로 요즘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언급했던 GM도 여전히 같은 좋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효과, 어떤 그런 전체적인 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가 얼마나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마켓쉐어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논점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전기차의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해도 좀 높일 수 있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높일 수는 없겠지만 26%? 30%만 엄청나게 유지를 한다고 해도 뭐 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큰 비중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모델 3와 Y가 성장하게 됨에 따라 이번에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1분기부터 지난 3분기까지, 이게 이제 YTD인데 YTD로 보게 되면 26%로 작년보다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2017년에는 13.5%였고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모델 3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던 시점이죠. 이때는 17.4%, 19년에는 22.3%로 5%포인트가량 크게 늘었고, 그 다음에 2020년 3분기까지를 볼 때 이것이 3.7%포인트 더 오르면서 26%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특히 이런 팬데믹 상황을 겪음에 따라 다들 딜리버리가 줄어든 것도 좀 감안은 해야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기업 환경이란 측면에서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3분기까지의 실적을 같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유효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던 점은 2021년에 올해 유럽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현실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많은 오토메이커들이 유럽에서 급격하게 배터리 진출을 늘리기 시작했음에도, 그럼에도 이런 점유율을 유지했음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수요가 많이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죠. 전기차의 대량 생산이라는 분야에서 일찍이 기술력이나 어떤 인력을 갖췄고, 그리고 생산 캐파의 추가를 지금 빠르게 늘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어떤 생산 캐파의 증설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하나의 어떤 뉴스라면 뉴스고 그냥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인데, 영국에서 2021년 7월에 스윈든에 있는 혼다의 공장이 빠질 예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브렉시트 때문에 빠지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해당 영국 지역에 있는 스윈든에 있는 의원이 이 혼다 공장이 빠지게 되면 테슬라가 투자하기에 적당한 공장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영국이나 중국 내에서 지금 테슬라가 추가 공장들을 어디에 설치할지 알아보고 있다, 이런 루머가 이미 작년부터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스윈든에서 나온 혼다 공장 부지가 꽤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사이트는 혼다그룹이 전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지이고, 도로 접근성도 좋고 어떤 런던 라인으로 연결되는 철도의 인입선이 따로 있고, 총 부지 면적은 1.52제곱킬로미터 정도이면서, 그리고 부지의 50% 이상이 아직 현재 개발되지 않고 비어있다. 그러면서 공장으로의 접근 포인트는 고속도로가 2곳이 있고 큰 메이저 항구도 2개 정도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큰 이점이면서, 마지막으로는 혼다에서 일하고 있던 5천여 명의 인력과 서플라이어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이제 어떤 영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가 이 스윈든 공장이 빠지는데 여기에 와달라, 이런 지자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전에 기가 상의를 얘기 드리면서 중국에서도 GM이나 현지의 폭스바겐 등에서 일하고 있던 그런 인력들을, 고급 인력들을 수혈을 하면서 기가 상의의 생산성도 프리몬트가 처음 출시했던 거에 비해서 모델 3의 조립 완성도가 높았던 사례를 꼽을 수 있듯이, 영국의 혼다 공장도 이런 결국에는 이제 양질의 인력을 셀링 포인트로 잡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1년 1월 13일 기가 텍사스에 건설 중인 모습들이 좀 흥미로워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함축적으로 영상에 담아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길지는 않은데 한번 같이 보시죠.
그리고 요즘 시장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조금 버블 양상을 띠고 있는 것도 맞고, 아무래도 혁신 기업이더라도 실제 EPS 추정치와 그 프리 캐시플로우 예측만 보더라도 2024년까지도 현금을 벌 게 없는데 PSR이 대략 뭐 10배를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장들은 계속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원사이드로 오르는 장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주로 혁신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유튜버고 고변동성인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한 10% 내외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상대평가하기 시작하면은 조급해져서 실수할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몇 가지 좀 바론랩에서 나온 걸 가져다 드리자면, 시티그룹이 패닉의 유포리아 이런 자체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시티그룹의 모델에서도 1월장에 굉장히 좀 유포리아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지금은 좀 빠졌겠죠. 그런 상황이고, 전체 인덱스로 봐도 많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이런 거를 본다고 해서 뭔가를 뭐 정리를 해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러기보다도, 흐름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대한 저만의 이제 시나리오를 써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인플레에 대해서도 보고 있고, 몇 가지 이제 시장의 나침반들을 보는 과정이죠. 시장의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의 사건이 터졌을 때 생각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벤트가 터졌을 때 어떤 이벤트가 터지면 그거에 대한 갈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체 그 대응의 갈래를 A, B, C, D 이런 식으로 대응 방법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깔수록 좋다, 이런 의미로 좀 재해석해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터지고 나서 그때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 늦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자산 배분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떤 상품이 가장 퍼포먼스를 좋았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테이블이죠. 이게 꼭 통계대로 회귀한다 이렇게도 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무질서하죠. 사실 무질서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계대로 회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그때마다 시장은 항상 바뀌어왔고, 이런 전체적인 무질서함에서 우리가 또 살아남으려면 언젠가는 지금 같은 원사이드로 올라가는 장을 떠나서도 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시장이 이렇게 바뀐다 이런 점을 드러내주는 점은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환기하기에는 이 테이블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산 배분의 영역에 정답은 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환기시켜드리는 역할, 그 정도까지가 제 역할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